김동연의 정치 행태는 친문 세력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경기도로 다 모이게 해요. 강민석 대변인 하도록. 이거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조만간 경기도 대변인 업무를 시작할 것이고,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문정부 출신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고, 김형균 경제부지사 친문 핵심 전해철 전 의원도 무슨 자문위원장을 한다고 하고 그러죠. 전해철이 아유, 전해철 이 녀석 정말 이거 꼴불견인 친구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역구만 관리해. 근데 지역구 관리해서 이번에 전해철하고 양문석하고 붙어가지고 양문석이 이겼죠. 야, 이 전해철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문정부 요직 인사들 잇단 합류에 정치권 주목. 문정부 요직 인사들이 지금 김동연이한테 다 모여들고 있어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 출세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김동연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친문 세력들을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김동연이는. 머리는 좋아서 박사학위 논문 쓸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출세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치는 거지. 아니면 아닌 증거를 김동연을 나한테 보내거나 그 측근을 시켜서 나한테 정보를 주세요. 그럼 내가 검토해 볼 테니까. 김동연의 경기도 비명계 망명지가 됐어요. 친문 전해철은 도정 자문위원장에 위촉됐고요. 전해철이 누구냐? 삼선 전직 국회의원 전해철은 누구인가? 해경군 김씨 의혹을 제기한 친문의 핵심이야, 전해철이. 경기도 자문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친문 세력인데 이 전해철은 친문 세력의 대권 주자를 옹립하는 걸 목표로 민주주의 4.0을 설립해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친문 세력이 어떻게든지 다음번에 대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야. 보통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김동연은 오로지 전해철과 똑같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패거리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전해철이나 김동연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김동연은 출세에 엄청난 이 내적 드라이브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해철보다도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당 대표로 인해서 이 낙마했던 놈들, 친문 세력들을 자기로 끌어들여서 세력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 4.0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해철이. 그러니까 전해철을 끌어들여서 도정 자문위원장. 아니, 도정 자문위, 거기 공무원들, 똑똑한 공무원들 잔뜩 있는데 걔네들 데리고 하면 되지. 무슨 자문위원장. 아이고, 미친놈들이 아니라니까. 김동연의 정치 행태, 종부세와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전강수 교수가 홍사훈의 경제쇼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1시간도 넘는 건데 한 4분짜리로 그 핵심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김동연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주 전강수 교수하고 홍사훈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네. 종부세까지 형해화시키면 예. 언젠가는 투기 바람이 분다고 봤죠. 예. 실제로 2014년부터 슬슬 투기 바람이 불었고 예. 2016년, 17년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 다 풀고 있어요. 다 예. 풀었어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급진적으로 풀고 있어요. 종부세까지 완화 내지는 폐지하면 4, 5년? 빠르면 뭐 2, 3년?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투기 광풍이 또 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그 과거를 한번 좀 반출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보여준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은 네. 2018년 그 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종부세를 다시 이제 이 일반하고 다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종부세를 좀 세제 개편 개혁을 한 거잖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도에 그때 재정개혁 특위라는 거 맞아요. 세웠습니다. 네. 100년을 앞을 이어갈 조세 제도를 갖다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집값이 막 내려갔어요. 네. 네. 왜냐면은 노무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형해화됐던 종부세가 다시 노무현 때처럼 호랑이 같은 세금이 나올 거다라고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했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네. 종부세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소문이 파다했었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내려갔어. 물론 그것 네.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2018년도에 딱 그 재정개혁 특위에서 내놨는데 이건 호랑이 같은 세금이 아니고 진짜 태산명동 서울피라고 쥐새끼 봐도 네. 못한 네. 종부세 찔끔 그냥 아주 찔끔 올린 게 나와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그때 기재부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야 고생했어 우리 참고는 할게라고 하고 그것도 무시해버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종부세가 완전히 그냥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김동연이 기재부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홍사훈 앵커와 전강수 교수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때 아니 이건 부동산세를 종부세를 올려야지. 아니 왜 안 올리지? 아니 얘네들이 미쳤나?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김동연은 예산실장도 한 놈이거든. 예산실장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문제의식이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기재부 장관이.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기대하고 있었거든. 부동산세를 노무현 이상으로 올려서 이 집값을 때려잡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오, 이 정부에는 부동산 때려잡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다 심리잖아.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그다음에 투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계속 들어봅시다. 무형화되면서 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때부터 집값이 막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2018년, 19년, 예. 19년에 예. 시장은 아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네. 네.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줬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 논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지금 또 던져주는 거 아닐까. 네, 네. 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 뭐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겠죠. 네. 문재인 정부는 이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3년 반 동안.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재정개혁 특위고요. 재정개혁 특위라는 게 웃기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이 있는데 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려고 합니까? 한 것도 없어. 그때 뭐 그냥- 100년을 그냥- 앞을 내다보는 세제개혁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할 생각 없이 그냥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하도록 한 건데 예. 그때 증세 규모가 1조 원이었어요. 그 위원회가 만들어낸 게. 그것도 기재부 장관이 3천억 원 깎았어요. 깎았지. 예. 그 찔끔 증세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유세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예. 투기가 잡을 수도 있었던 투기가 광풍으로 변한 겁니다. 예. 그 뒤에 3년 반 뒤에 이제 이걸 잡으려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취득세 강화,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그것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왜냐, 다주택자는 투기를 유발하는 나쁜 자들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이미 그때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매겨?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정책 추진 탓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의 출발이 김동연이었다는 거예요. 김동연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거예요. 지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혹시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버텨서 그것을 올려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바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매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금을 매길 때는 그 부동산 가격 중심으로 매겼어야 되는데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겼다는 말은 투기꾼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투기꾼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주택자 수로 이 누진세를 물게 했던 거지. 주택 수에 따라서. 바보들이지, 바보들. 아유.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택을 다 합한 전체 가격이지 그 전체 가격에 대해서 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100억짜리 2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상응하는 이 종부세를 내도록 했어야 되잖아.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거지. 이게 인두세도 아니고 주택 수에 종부세를 매기는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의 무능함 살살살 어떻게 기득권 세력에게 좋겠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정재준 선생 나타나셨습니다. 반동 노조 문희임 노조에 김동연 전해철도 가입했지만 잘 안 될 겁니다. 만약하면 그 문희임 노조가 해체될 거니까. 네, 이 문재인의 그 친문 세력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아주 단단히 말해둡니다. 모래시계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쓴 건가요? 영어가 잘 안 보이네요. 하이프? 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동연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사람이에요.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의 원인 제공자였어. 그래서 제대로만 종부세를 매겼으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종부세만 제대로 매겼으면 부동산 폭등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조국도 못 모르는 게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덜 올랐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던데 다 너무 아유 참 한심한. 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아니 왜 민간위원회를 뭐 재정개혁 특위 뭐 100년간은 조세제도를 만들다 쥐새끼 한 마리 나왔는데 그것도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야. 홍사훈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재정개혁 특위를 왜 만들어? 거기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이 쎄고 쎘는데 대통령 이 비서실에 뭐가 있어?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거기 그 수십 명의 이 엘리트들이 있는데 종부세를 통해서 부동산 전체를 안정화시키도록 하라. 대통령 한마디만 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를 가격 중심으로 누진세를 강하게 때리기만 하면 집값이 왜 오릅니까? 난 지금만 생각해도 저런 등신 같은 놈들이 있나. 국가를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는 놈들이 5년간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동연이 그 원인 제공자라니까. 아니 왜 민간인들을 특위를 만드냐고. 민간인들은 자기 부자들일 거 아니야. 거기 한 주먹씩 하는 놈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하잖아. 지금 성태윤 정책실장 윤석열 정부 정책실장 성태윤 하는 70년생이 연대 교수하던 경제학과 교수거든. 그놈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상속세도 없애겠다는 거잖아. 그래 없앨 수는 없으니까 30%를 낮추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아? 자기 재산이 100억이 넘어. 그러니까 상속세 낮추자는 거야 지금. 없애자 소리를 못하고.
최대 50%를 뭘로 낮추는 거야, 지금? 30%를 낮추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 공무원들 싹을 다 셌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김동연이 같은 놈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고민정은 지가 뭔데 종부세를 없애자는 소리를 해. 종부세를 없애자거나 종부세를 이렇게 좀 뭘 어떻게 하자는 그놈이 범인인 거야. 지금은 종부세를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낮춰서 이 부동산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향 안정화시켜야 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 부동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생산성과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가격만 올려주는 거야. 제품의 원가만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낮게 만들어주는 아주 백해무익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게 낮춰야 돼요. 계속 낮춰. 하향 안정세. 갑자기 낮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 대출금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낮아지면 안 되니까 서서히 낮춰서 하향 안정세를 갖도록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왜? 이것이 원가에 전가되기, 제품, 상품의 원가에 전가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무너져요. 국가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하향 안정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거를 왜 못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 같은 이런 아유 참 진짜 한심해. 이게 정강수 교수가 그냥 한탄을 하잖아. 한탄을 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그 인터뷰 내내 다 들어보시면 진짜 우라통이 터져. 우라통이 터져.